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IR 협의회 반도체 애널리스트 김경민입니다. 명쾌하게 짚어주는 반도체 신기술 요약 노트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강입니다. 그래서 그 세미콘 코리아 2024 행사에서 그 전시장 말고 그 별도의 또 그 컨퍼런스룸에서 세션들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번에 처음으로 스타트업 세션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표하셨던 기업들 중에 AI 솔루션 그리고 로봇 자동화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그 세미콘 코리아 2024에서 스타트업 서밋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세션이 이번에 처음으로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요 세미콘 행사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16년에 미국에서 열리는 세미콘 웨스트에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그 비상장 기업들이 많이 발표를 해서 그 당시에 그 한국의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카티바라고 하는 그런 기업의 그 공동 창업자분 발표를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전시회인 줄 알았는데 요런 그 비상장 기업들 IR도 많이 한다는 걸 저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요. 요번에 요 세미콘 코리아 2024에서도 요런 것들을 어떤 한 자리에 모여서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세션이 마련이 돼서 저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등록을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발표했던 기업들이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그 디벡스라는 회사, 엣지 디바이스용 AI 반도체 설계하시는 디벡스, 그리고 반도체 공장에서 군집 로봇 제어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다임 리서치라는 회사, 그리고 가상 계측 AI 솔루션을 갖고 있는 가우스랩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그 발표 내용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AI 솔루션이 그 엣지 디바이스단 또는 그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조 분야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 스타트업 서밋 세션을 잠깐 다시 소개해드리면 요 3일 행사 중에 둘째 날인 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시쯤에 끝났어요. 그래서 요 삼성역, 서울 삼성역 코엑스 3층의 컨퍼런스룸에서 열렸고요. 그 사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100%다 한국 기업이었는데 영어 IR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표님들이 다 영어로 또 대표님 아닌 그 매니지먼트도 계셨지만 영어로 기업 소개를 했고요. 참석자분들 중에 한국 분들도 많았지만 외국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저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IR을 듣고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 뭔가 영어로 IR 행사가 진행되면 제가 그 듣는 입장에서 조금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하신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난하게 영어로 설명을 잘하셔서 저도 좀 굉장히 많이 놀라기도 했고 예전에는 이렇게 영어로 회사에 대해서 소개할 일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비상장 기업들도 영어로 IR 할 수 있는 기회가 심지어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날 그 초청된 쪽은 주로 이제 저 같은 애널리스트는 많지는 않았고 대부분 투자사였는데요. 요 주최 측 자료에 따르면 투자사 중에 그 기존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회사 밑에 있는 그런 투자사들이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벤처스 하고 그다음에 LG 테크놀로지 벤처스가 이제 미국 베이스로 있고요. 그리고 M 벤처스, 그리고 삼성 벤처스, SK 하이닉스,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 벤처 캐피탈, 그리고 UDC 벤처스라고 해서 아마 UDC는 그 OLED 소재 만드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했던 기업은 총 8곳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은 알프스라는 회사였고요. 그리고 다임 리서치, 디벡스, 가우스랩스, 그리고 막시우스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 반도체 쪽은 아니지만 OLED 쪽에 증착 기술을 갖고 있는 올레드온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 기업인 포토니솔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RTM이라는 회사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요 8개 기업 다 아니고 중간에 다임 리서치, 디벡스, 가우스랩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디벡스는 엣지 디바이스용 AI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디벡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품 소개나 회사 소개를 보실 수가 있는데 다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영어 원문을 이렇게 좀 참고해서 붙여놓긴 했고요. 요거를 이제 좀 이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인데 주로 그 사물 인터넷 기기를 위해서 필요한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회사 소개 자료를 보면은 저전력, 고성능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좀 영문으로 내용을 보시면 좀 많긴 하지만 요 저전력, 고성능, 사물 인터넷, 엣지 디바이스, AI 반도체 이런 키워드 위주로만 이해하셔도 그 디벡스 자체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혹시 디벡스를 다른 스타트업들 예를 들어서 퓨리오사 AI나 모빌린트나 아니면 리벨리온 같은 기업하고 비교하실 때도 제품 하나하나 설명 읽어보면 굉장히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엣지 디바이스용인지 아니면 다른 응용처용인지 이렇게 응용처 위주로만 구분하셔도 개별 기업들을 구분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디벡스는 2018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NPU라고 하는 NPU 영역에서 디벡스 시리즈 4개 신제품이 출시가 됐다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조금 전에 2023년 8월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뉴스를 보면은 디벡스가 지금 테스트 진행 중인 기업 중에 현대기아차, 포스코 DX, 자화전자 이런 기업들이 언급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디벡스는 이제 아직 기업 자체는 초기 단계지만 해외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렸던 인베디드 비전 서밋 2023이라는 행사에 그 전시업체로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디벡스가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해 보시면 과거에 이 디벡스가 참석했던 그 글로벌 규모의 행사들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다양한 뉴스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AI 스타트업이 디벡스 말고 많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인 이제 리벨리온하고 디벡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벨리온도 AI용 반도체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벡스의 제품과 비교해 보면 응용처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응용처가 다르다, 용처가 다르다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시리즈 A가 마무리됐을 당시에 그 특화됐던 제품의 이름이 아이온이라는 제품인데요. 그럼 아이온은 어떤 칩이냐 하면은요. 그 2022년 당시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이온은 그 금융 분야에서 시스템 트레이딩 알고리즘에 특화된 전용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반도체 업계에서 어떤 목적에 특화된 반도체를 그 ASIC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AI 반도체인데 좀 더 그 시스템 트레이딩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리벨리온이 시리즈 A 자금 조달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출시한 제품은 아톰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톰은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고요. 그래서 2023년 5월에 언론사 자료들을 보시면 이 아톰이라는 제품이 KT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에 도입됐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온하고 아톰은 아까 제가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ISSCC 같은 그런 학회에서도 역시 또 그 인정받았던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리벨리온 관련된 기사들 찾아보시면 이제 리벨리온의 차세대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리벨이라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는 나중에 삼성전자 HBM3 메모리가 탑재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디벡스 말씀드리다가 잠깐 리벨리온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즘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각 회사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반도체 애널리스트입니다만 상장 기업이 아닌 이상 새로운 기업을 어디선가 만났을 때는 저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이 AI 반도체의 응용처가 무엇이고 어떤 분야에 어떤 목적으로 쓰인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각 기업들을 구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디벡스는 CES 2024에서도 이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CES는 항상 그 주최 측에서 이노베이션 어워드라고 해서 혁신상을 이제 매년 혁신상 수상 기업을 선정을 하는데 작년서부터는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다채롭게 혁신상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디벡스 제품 중에 CES 혁신상 수상한 제품은 DXM1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낮은 제조 비용, 그리고 낮은 소모 전력, 그리고 고효율, 고성능을 앞세운 플래그십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AI 반도체는 응용처가 뭔지 확인하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응용처를 확인해 보니까 로봇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AI 영상 보안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아마 CCTV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 서버 관련된 글로벌 기업 쪽에서 관심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벡스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디벡스에서 기업 소개하실 때 특히 많이 강조하는 게 그 전력 소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전력 구현이 이제 저전력 구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중에 특히 캐시 메모리를 덜 써도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대만 기업이든 우리는 저전력 구현에 특화돼 있다라는 기업들을 꽤 많이 만나봤는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저전력 구현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 부분을 좀 뭐랄까, 저처럼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알아듣기 좀 어렵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셨는데, 디벡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실하게 "캐시 메모리를 쓰이는 SRAM을 적게 쓴다." 이렇게 굉장히 정말 뭐랄까요,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캐시 메모리는 원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되고, 셀 구조가 복잡한 대신에 접근 속도는 빠르고, 그런데 미세한 전류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누설 전류가 생기면서 전력 소모가 발생하는데, 요런 캐시 메모리를 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덜 사용하는 정도가 디벡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종전 대비 4분의 1 정도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전력 소모의 양을 줄일 수 있구나, 그러면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응용해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사진은 그 디벡스가 CES 2024에서 그 아마 부스 앞에서 대표님하고 직원분들이 같이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CES 2024에 방문했지만 죄송스럽게도 디벡스 부스에는 가보진 못했고요. 다만 요 사진이 보도자료로 올라와 있어서 여기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디벡스 김노건 대표님이 그 CES 2024에서 열렸던 패널 토론 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CES 행사장에 가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요런 부스도 있지만, 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라고 불리는 LVCC의 그 1층 말고 위층에 가시면 다양한 패널 토론 세션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패널 토론 세션에서 그 이제 전문가들끼리 대담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요 이제 디벡스 김노건 대표님이 그 AI의 어려운 영역, 하드웨어와 칩이라는 주제로 다른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또 패널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도 이 세션에는 가보지 못하고 제가 아는 분이 다녀왔다는 얘기만 들었고요. 이 사진은 또 이렇게 공개가 돼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디벡스는 CES 2024 끝난 이후에도 활발하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개발했다라고 2월 6일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나와 있었고, 그 이후 CES 이후에 열리는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2024 행사에도 참가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제한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혹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뉴스를 찾아보시면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뉴스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디벡스랑 비슷한 해외 기업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CES 2024에 가면 비상장 기업들도 IR 세션을 많이 좀 진행을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앰비언트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역시 AI 반도체를 하는데 저전력 쪽에 특화되어 있고요. 근데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 샌호제이에 본사가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팀은 인도에 있다고 합니다. 실제 발표하셨던 대표님도 인도 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정말 이제 디벡스처럼 설계만 하는 팹리스였고요. 제가 파운드리는 어디를 이용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TSMC 파운드리를 이용한다라고 답변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설계하려고 하면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IP, 그리고 요 파운드리와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기술 영업 조직인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가 필요한데, IP나 DSP 관련된 그런 어떤 역할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의응답 시간에 손을 들고 대표님, 그런데요, AI 반도체는 패키징이나 이런 후공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패키징의 비중이 높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높지는 않고
한 자릿수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중이. 그래서 저도 원래는 AI 반도체 중에 HBM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엔비디아의 제품들은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모든 AI 반도체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뭔가 그 엣지 디바이스용 AI 반도체는 패키징에 대한 의존도나 중요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요번에 이 앰비언트 사이언티픽의 IR을 들으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요 회사랑 디벡스랑 엣지 디바이스용 AI 반도체를 설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근데 이용하는 파운드리는 또 다르구나,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 디벡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임리서치라는 기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임리서치는 반도체 공장에서 그 군집 로봇을 제어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AI 강화학습을 통해서 공장의 상황을 로봇 스스로 인지하고, 그러니까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뭔가 그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라벨링으로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공장이 돌아가도록 하는 자율 제조 최적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임리서치를 창업한 분은 원래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창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장 안에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있는데, 그 이제 그 로봇들이 예를 들어서 천장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공장 내에서 그런 뭔가 작동하는 그런 비이클들이 1000개 정도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다임리서치의 솔루션을 쓰면은 요거를 이제 800개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임리서치 관련된 뉴스들을 찾아보시면 그 1000대 규모의 물류로봇 관제 상용 솔루션을 개발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반도체 물류로봇을 OHT라고 하거든요. 이 OHT는 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장에 붙어 있는 요 친구들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OHT들끼리 서로 간섭하는 현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간섭 때문에 생겨나는 혼잡 현상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자동화 솔루션인데 반도체 OHT 쪽에 특화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관련 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임리서치 관련된 뉴스들을 보시면 과거에 이제 포스코나 LG에너지 솔루션, SK온 같은 이런 기업들하고도 협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바로 이제 OHT가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 반도체 공장 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보신 요 OHT 형태의 그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네, 위에서 한꺼번에 내려다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군집해 있어요. 그래서 네, 서로 뭔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임리서치가 그 군집 로봇 제어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왜 그 다임리서치가 반도체 공장에서 OHT 간접에 의한 혼잡을 해결하려고 할까요? 기존에 혼잡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한 경로를 2대 이상의 OHT가 사용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교차 지점에서 충돌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운영 효율성 이 자체적으로 필요한다거나, 아니면은 OH 시스템에 어떤 그 커버할 수 있는 캐파가 있는데 그 이상을 초과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실제적으로 어떤 반도체 팹 안에 필요한 그 OHT의 최저 수량을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군집 제어 시스템을 다임리서치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제 발표 때는 OHT뿐만이 아니라 그 로봇 중에 하나인 그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 AMR 쪽도 역시 그 기술 대응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발표 내용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그 최근에 나왔던 뉴스는 주로 OHT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제가 OHT 관련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요 스타트업 서밋 세션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업은 가우스랩스입니다. 그래서 가우스랩스도 AI 솔루션인데,
그러면 뭘 AI로 하냐. 뭐 AI 반도체 만들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그 기존의 반도체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하면 노광 공정, 식각 공정, 증착 공정 이렇게 이제 공정 이름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계측 및 검사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계측이라는 게 굉장히 고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적 난도가 높은 분야라서 계측 장비 쪽도 이제 막 한국에서 국산화가 되고 있는데 예 그쪽에서 그 이제 수율 예측한다거나 이런 쪽에서 많이 기여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랩스의 대표이사님은 그 이제 김영환 교수님이 현재 대표이사로 계시고 저도 그래서 가우스랩스를 저는 요번 스타트업 서밋에서 처음 IR을 접했기 때문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과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가우스랩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공정 중에 네, 8대 공정으로 알려진 공정 중에 매우 중요한 공정에 필요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 솔루션으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판옵테스입니다. 그래서 판옵테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 중에 하나인데 그 눈이 100개 달렸다고 하는 거인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모니터링 한다는 의미에서 판옵테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SK 하이닉스가 요 판옵테스 요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 그 방막 증착한 직후에 아마 어떤 부분을 계측하는데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계측이라는 한자가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 계측을 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값을 볼 수 있다 또는 추정할 수 있다 요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증착을 하고 나면 또는 그 증착한 다음에 또 그 부분을 이제 평탄화해서 갈아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떤 방막이 형성이 되면 그 방막의 두께라든가 아니면 굴절률 이런 것들이 어떤 숫자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숫자들이 반도체 품질과 직결되는 숫자들인데 아마 그게 방막이 엄청나게 얇을 때는 그걸 하나하나 계측해서 그 숫자를 알아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SK 하이닉스가 판옵테스의 솔루션을 써서 이제 그 값들을 계측하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수율을 향상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공정 3포 사실 3포가 이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건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우스랩스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뉴스도 있었고 저도 제가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 링크드인에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요 링크드인에 요 가우스랩스 대표님을 제가 이제 찾아서 커넥트로 해서 연결을 했는데요.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새로운 분을 자문역으로 모시게 됐다라고 해서 링크드인에 업데이트를 하셔서 제가 그 부분도 여기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용 자체는 링크드인에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제 그 전략적 파트너십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어떤 분이 계신데 예, 그 분하고 같이 이제 일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링크드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때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뭐 보도자료 이런 것들 보시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직접 가서 IR 들으시면 너무 좋고요. 그거 외에도 정보를 뭔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링크드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CES 2024에서 어떤 세션 들을 때 만약 발표하는 대표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대표님 이름으로 링크드인에서 제가 검색을 해서 만약에 쉽게 찾으면은 뭐 친구 신청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팔로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새로운 내용을 언급할 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기존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리서치가 가능하고 그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채널에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 스타트업 서밋에 나왔던 8개 기업 중에 3개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히 마지막 2개 기업은 이제 AI 솔루션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첨단 제조 분야에서 다임리서치나 가우스랩스 같은 기업들의 AI 솔루션이 그게 뭔가 군집 로봇을 제어하는 것이든 아니면 기존의 뭔가 측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든 제조 공정의 효율성 그리고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점점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봐주시면 좋고요. 아직 그 기존의 상장 기업 중에 이런 쪽 분야의 기업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비상장 기업 중에 이런 분야에서 조금씩 그 점진적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엔 요런 그 어떤 반도체 팹 내에서 또는 2차 전지 그 공정 라인 내에서 요렇게 뭔가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향후에 또 상장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중소기업단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최종 수요처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2024년 2월 6일, 즉, 그 이제 세미콘 코리아 2024 행사가 끝난 직후에 전자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반도체 분야에서 무인 공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토노머스 팹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반도체 공장에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 학습을 적용해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요런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앞으로 점점 많이 상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그 한국 거래소 통해서 상장하는 기업들 보실 때 혹시 요런 AI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이 있으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세미콘 코리아 2024에서 제가 그 스타트업 서밋 세션에서 IR 들었던 기업 3개 소개해 드렸습니다. 디벡스하고 다임리서치, 가우스랩스 소개해 드렸고요. 이렇게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